자, 안녕하세요. 백선백점 영양교사 시끌시끌한 시끌시끌 차쌤이 왔습니다. 네, 저 원래 조용한 사람인데 시끌시끌해졌어요. 왜냐면 시끌시끌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험 흐름을 끌고 나가는 저도 아직 못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네, 1권 일단 이건 2권 있는 거니까 1, 2권 같이 좀 구매해 주시고요. 최신 기출문제 완벽 수립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선이에요. 영양사 임용준비서 시끌시끌 1권에 314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나면서 프렌치 프라이와 같은 쇼트닝을 이용한 튀김류,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이용한 케이크류, 그리고 패스트리, 과자, 칩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마가린 쇼트닝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이들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너무 쉬운 문제를 왜 냈을까? 왜 제가 가지고 왔을까? 너무 쉬워서. 자, 이유는 일반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임용에서는. 그 주는 문제거든요. 자, 주는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엉뚱한 말에 자꾸 익숙해져 있어요.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할 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용어는 입에서 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그 용어가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개론서에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개론서에도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그래서 그 뒤에 산자 빼지 말고 꼭 다 쓰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마가린 쇼트닝을 만드는 원리 하면 그 원리를 설명할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예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산이라는 용어,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수소 첨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것이 원리가 되는 거죠.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줘야지만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쇼트닝을 만드는 원리 마가린은 자, 얘네들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액상의 기름들을 수소 첨가를 토대로 해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꿔서 불포화지방산으로 많이 만들어주면서 고체화 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 이 용어들이 잘 순서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원리에서 가장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트랜스 지방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뭘까요, 이거? 실제로요, 트랜스 지방산은요, 아시다시피 구조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얘는. 그쵸? 얘는 불포화 지방산, 시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 애가 트랜스 형태로 변한 거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의 일부인데 얘가 트랜스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포화지방산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또는 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트랜스 지방산이 함유가 되면 불포화지방산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산처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것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문제 배중에서 여러분 답안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답안지 제법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리를 쓰시오. 뭐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 아니에요. 문장을 꼭 만들어 보는 거. 또 쉬운 문제부터 문장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문장이 만들어지지. 쉬운 문제 쉬워 다 알아 이래버리면 그렇다고 바로 어려운 문제 주변이면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다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다져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제 30선인데 잠깐 제가 조금 포커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시 주차한 것 때문에 지금 밑에 내려갔다 오느라고 다시 세팅을 하느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상하다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만 좀 더 집중을 합시다. 자,
다음은 분변 오염지표균 특성을 비교한 편대 330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1, 2에 해당하는 균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쉬운 문제였으면 좋겠죠. 예, 자, 일반적으로 오염지표균이라는 걸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대장균, 군, 그 다음에 장구균, 그 다음에 분변계, 대장균, 뭐 요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장구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램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죠. 그램 양성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램 양성, 대부분의 동물에서 검출되고 분변과의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장구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번에 들어가는 말인 건 맞아요. 자, 이제 2번에 대한 얘기예요. 자, 2번에 보면요. 자, 우리가 대장균군과 분변계 대장균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분변계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는 분변계, 즉 변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동물에 따라서 불검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변과의 연관성이 높지가 않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번은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대장균군으로 적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균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음성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이 대장균군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도 있는 균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으로 있는 균들에 대한 그램 염색성을 이제 음성이라고 말한다는 건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제 개론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위생학 책에 보면은 대장균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램 염색성은 대장균에 준해서 음성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대장균군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얘는 개인이 아니고 그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성 염색성 자체를 음성이다 양성이다라고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그램 염색성을 음성으로 두고 분변과의 검출성이 높은 걸로, 동물에 따라서 검출이 되는 걸로 해서 분변계 대장균으로 정답을 하면은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만,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염색성은 대장균 군이 그룹이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고, 불검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변계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되는 부분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대장균 군과 분변계 대장균 이 양쪽의 답에 대해서 솔직히 다들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게 더 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변기 대장균보다는 대장균군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대장균군으로 오염지표균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백선백점 영양사 기출문제 풀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구매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마가 끝났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